종전선언과 관련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대체 협정이 평화를 유지하는데 현재 협정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미국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 스콧 스나이더가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체 협정은 종전선언을 의미하고 현재 협정은 1953년 전쟁을 잠시 쉬자고 체결한 정전협정을 의미합니다. 참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전쟁을 끝내자는 종전선언이 정전협정보다 나을 거라는 확신이 없어서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이 뭘까요? 전쟁을 완전히 끝내자는 협정이 아닙니다. 일단 힘드니까 잠깐 쉬면서 다시 전쟁을 할 것인지, 이대로 종전하고 평화협상으로 매듭을 지을 것인지를 확실히 결정하기 전에 전쟁을 멈추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을 적은 것이 정전협정입니다. 남북한 어느 곳에서 다시 전투가 시작되거나 무력으로 어떤 사건을 일으키게 되면 정전협정 위반이라 부릅니다. 이 정전협정을 해석하고 기준을 적용하는 곳이 1950년 7월에 만들어진 유엔 사령부입니다. 전쟁이 종식하지 않은 이유로 6.25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 사령부가 정전협정으로 군대는 모두 해산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에 멀쩡히 존재하고 지금까지 정전협정 위반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남북관계를 감시하는 기구로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1953년 휴전 당시 정전협정 서문에는 종전을 위한 임시협정이며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 체결한 임시조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서문에서 일부분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모든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하기 조항에 기재된 정전 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호상동에 한다라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협정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종전을 위한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평화협정 논의는 지지부진해졌고 불만이 가득한 채로 1954년 7월 31일 미국을 방문한 이승만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정전협정은 이제 공문서화되었다며 정전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전협정은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았습니다. 정전협정 13항 리을목에 의하면 쌍방은 한반도의 군사작전 무기를 추가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해야 했고 중립국 감시위원회의 시찰을 받아야 했지만 체결 이후에도 북한은 소련을 통해 군사무기 증강 배치를 지속했고 미국도 증강 배치했기에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련의 북한 무기 지원을 미국이 빌미 삼았는데 1957년 6월 21일 유엔군 측이 13항 리을목의 효력 중지를 통보하고 1958년 1월부터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했습니다. 13항 리을목은 한반도 외부에서 한반도로 군사력 증강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입니다. 유엔사의 이 조치로 중립국 감시위원회의 권위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1975년 30차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사 해체 관련 결의가 채택된 사실이 있습니다. 1950년 유엔군이 결성될 때 모든 권한을 미국에 넘겨주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이 만든 기구지만 유엔 사령부에 대해서 유엔은 사실상 지휘 권한이 없습니다. 미국의 독자 군대와 비슷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전협정은 국제협정이며 국제법에 효력을 갖습니다. 정전협정에서 명시한 지역은 한반도 내의 전쟁입니다. 아직 전쟁이 종료되지 않았고 유엔 사령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의 유엔에서 별도의 결의 없이 희망하는 회원국은 미국의 허락하에 유엔군의 이름으로 즉시 참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든 남한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든 북한이 남한을 선제 공격하든 어떤 형태를 불문하고 유사시에 그렇습니다. 만약 종전이 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어떨까요?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을 제외한 외국군은 한국의 허락이 없으면 참전하지 못합니다. 유엔군이 결성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유엔 총회를 열고 결의안을 채택해야 하고 전쟁을 지휘할 유엔 사령부를 조직해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도 없어야 합니다. 전자에서는 모든 결정권이 미국에 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음에도 한국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문제가 있긴 하지만 후자에서는 사실상 모든 결정권이 한국에 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보면 유사시에 미국은 자동 참전하지 않습니다.
주둔 중인 주한미군은 미국 의회가 승인할 때까지 수동적 방어 개념으로 전쟁에 참여합니다. 당연히 오키나와나 괌에서 지원이 오지도 않습니다. 당장에 전 국토가 불바다가 될 상황에서도 미군이 전쟁에 참여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미국 대통령이나 주한미군 사령관이 아닌 대통령의 참전 요구서를 미국 의회가 승인할 때 비로소 전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6.25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연속선상에서 봐야 하므로 승인이 필요 없다 말하지만 6.25는 1950년에 발발했고 1953년 7월에 국제협약으로 정전협정이 체결된 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에 체결되었고 조약의 발효는 1954년 11월 18일입니다. 소급 적용되는 문서도 아닐 뿐더러 6.25 전쟁이 소급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다른 영상에서 별도로 다시 다뤄보려고 하지만 미국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의 이름 때문에 미군이 어느 곳에서든 공격을 받거나 하게 되면 우리가 참전해야 한다고 믿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협정문에서는 양국의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곳이 공격받거나 위협받을 때로 규정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사조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군사작전을 위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의해놨지만 우리 국군이 미국의 영토에서 어떻게 주둔하고 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명칭과 달리 실제로 한국군은 미국 유사시에도 동원될 수 없으며 미국이 한국 유사시에만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한국방위조약으로만 기능하고 있습니다. 외세 군대에 어떤 합법적 권리도 주지 않으려는 주권국가 미국의 의지가 보이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정전협정은 국제조약입니다. 정전협정 위반 여부의 판정은 유엔사가 결정합니다. 서두에서 스콧 스나이더의 발언을 인용하며 미국의 일반적인 견해를 밝혔지만 종전하고 정전협정이나 남북기본합의서나 4.17 판문점 남북합의서를 기준으로 평화협정을 동시에 체결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종전이나 평화협정이나 유엔사령부나 전작권이나 무척 머리 아파 보이고 어지러운 국제정치 문제 같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지입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주권의식이 아직도 약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뒤에 숨어서 편한 길을 가려고 내 집에서 자발적 눈칫밥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주권국가이고 독립국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어야 할까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간단하고 명료한 것을 그렇다고 말하지 못하는 나약하고 심약한 주권의식이 모든 문제를 어렵고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려하는 중심에 북한이 있나요? 아니면 중국이 있나요? 아닙니다. 북한과 중국이 우려의 중심이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와의 역학관계 우려가 이 모든 문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정치적으로 잠시 불편해지는 것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1950년에 발발한 민족전쟁조차 끝낼 수 있음에도 제 힘으로 끝내지 못하고 가자미 눈을 뜨고 눈칫밥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 7.4 남북공동성명이나 노태우 정부 때 남북기본합의서나 문재인 정부에서 판문점 남북합의서나 제대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은 미국이란 나라가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고 남북이 맺은 합의를 미국에 허락받아야 효력이 생길 수 있다 생각하는 발상 때문입니다. 한반도 문제, 남북 문제는 미국과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참 잘하고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이 정도 대한민국이 대접받게 만든 공로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엉킨 실타래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뭉친 곳을 잘라버리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시간이 걸려도 엉킨 부분을 일일이 푸는 것입니다. 미국이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분단과 갈등을 통한 미국의 이익입니다.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맨 앞에 서 있는 것이 유엔 사령부이고 여기에서부터 실타래가 엉켜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자를 정해 통보만으로 전작권을 반환받을 수 있고 유엔 사령부 철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반발하겠지만 그 이상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두 나라가 경색되는 것은 피할 수 없겠지만 종전과 평화협정이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남북 갈등에서 미국이 이익을 포기할 때까지 불편해져야 오히려 정상적인 동맹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핵무장론이 또 나왔습니다. 북한과 유사시 북한이 ICBM과 핵을 가졌는데 미국이 핵우선을 제공해야 하느냐는 우려를 하며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도록 용인하거나 핵무장을 하도록 단시간에 기술 지원을 해주고 미국은 핵전쟁 위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핵 보유 결정의 우려도 있지만 최근 일본과 중국의 행보를 보면 필요 기대도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 내에서 정책으로 결정하진 않았지만 미군이 선제 공격으로 북핵을 완전히 무력화하지 못한다면 바보들이 아니라면 북한발 한반도 유사시에 당연히 핵전쟁 위험을 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전진하더라도 단 하나의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합니다. 전쟁이 없어야 하고 전쟁에 휘말리지 않아야 합니다. 일본은 단어만 다를 뿐 군국주의로 돌아가자며 바쁜 행보를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에 대한 국민 의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영상은 오전 5시 30분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